자, 보시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세필지가 경매로 나온대. 지금 이거 우리가 추천해서 현장 답사 가보고 우리 수강생이 이거 입찰 들어가도 되냐고 해서 내가 이거 농지증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가랄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가고서 누가 낙찰 받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이거 농지증 어떻게 해줬습니까? 또 물어보고 이 그랬던 사건인데 이게 현장 답사도 가고 이게 평택이 한참 뜨기 막 시작할 때예요. 뭐. 자, 이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대지고 한 필지는 전입니다. 근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옛날에 있던 뭐야 집이 있던 동네에 있는 것이 농지만 경매로 나옵니다. 농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세 필지인데 대지가 298에서 한 필지, 그다음에 또 대지가 417 한 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370 733-4 이거 한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게끔 되면 여기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 지적구에 보시면은 자 이것이 어떻게 돼? 세 필지 이게 세 필지예요. 세 필지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뭘로 돼 있냐면 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로 돼 있어? 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는 수기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두 개를 대지로 만들고 이거는 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를 했든지 이 옆에 있는 이거를 어떤다? 대지로 만들어 놓고 길이 지어져 있는 이 한 필지는 물론 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수를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했지만은 지금 이 733-4는 불법 건축물이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영농 계획서를 이거를 제출한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당장은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지증을 어떤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저기 뭐야 핵심이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추천해 놓고 지금은 이 우리 그 시험님들께서 지금 보시면 다 이게 앞에 거 보시다 이거예요. 앞에 거 보면 이게 날짜가 언제죠? 2014년도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7년 전에. 7년 전만 해도 이 농취증에 대한 경험이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이 없을 때 지금은 농취증에 대한 것은 한 7년 동안에 몇백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한 것만 해도 몇백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걸 자세하게 알 수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농취증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하려는데 보면 주거개발기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으면은 개발이 결정됐다는 얘기죠. 여기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농지 유해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도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지금처럼 어떤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진다고 하더라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농지증을 해줄 거라고 보고 이 저기 막 평택의 현덕이 지금 그 뭐야 저쪽 그 다리가 생기고 거기가 저기 뭐야 그 뭐지 관광 뭐가 생겨가지고
한참 막 뜨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이거 투자해라 했는데 저기 뭐야 저기 낙찰 받아놓고 농지증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 뛰죠. 입찰보증금 뛰죠. 그럼 그 입찰보증금 나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실은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바깥 들어가기만 하다가 포기하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낙찰 허가가 났거든요. 낙찰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지증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걸 보더니 우리 수강생이 여기다 전화를 했더라고. 제가 전화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 농지증 어떻게 해서 농지증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기는 뭐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돼서 농지증 해드렸습니다고 얘기만 하고 왜 농지증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누구였죠? 주거죠? 상업죠? 공업죠? 그 다음에 저기 지자체.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걸로 해준 걸로 본다 이런 얘기.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만약에 최 선생님 이거 농지증 해줘요 그러면 이라고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낙찰받아.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물어줄게 할 정도로 된다. 경험이 많고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죠. 그만큼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해봤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런 소리 하지 못할 때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도 입찰이 못 들어갔던 그런 물건인데 제가 규제를 만들 때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근데 만약의 경우에 담당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줘야지 되는 게 맞는데도 담당자가 안 해줄 수도 있죠. 좀 이거는 한 작년, 2년 전 얘기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그 경매가 진행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농지증 못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반값이 떨어진 걸 가지고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하라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뭐냐면 그 행정소송 한 거 자체는 뭐야? 기각한다. 왜 기각하는 걸로 나왔나고 봤더니 빚을 갚아가지고 된다? 경매 자체로 된다? 취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소송을 하면 한 2, 3개월 걸리잖아요. 2, 3개월 걸리는 동안에 돈을 갚아서 취하시켜버리게끔 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다가 된다? 그냥 얻어버리니까 행정소송안으로 들어간 돈 100만 원만 날렸던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을 때는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그 우리 사장님 장목면이 어딘지 아세요? 이 우리가 부산에서 거가대교가 있죠. 예. 네. 거가대교고 건너면 바로 거제도로 들어가죠. 네. 거가대교 건너서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장목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장목항이라는 곳을 거가대교 한 개만 건너오면 부산이 되고 하나만 건너가면 거제도에 있는 장목항이에요. 항. 그리고 여기에 가서 보면 그 앞에 그 저기 뭐야 다리 하나 건너고 한 10m만 한 20m만 지나가면 다리가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도로를 건너가면 장목항이야. 그러니까 항에서 제가 보기엔 항 자체에 주차장 있는 곳에서부터 이 땅까지 거리가 50m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땅 바로 앞에는 뭐냐면 그 바다가 바라보이는 다세대가 두 동이 지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돼 있죠. 네. 그렇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는 얘기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낙찰을 받고 났더니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야.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가격이 어떤다? 3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6천까지 떨어져서 지금 2억에 낙찰을 받았죠. 이거 저희 수강생이 받은 겁니다. 부산에 있는 수강생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목항 앞에 있고 그 한 4, 50m밖에 안 떨어져 있죠. 그렇게 좋은 땅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목이 전이 있거든요. 지목이 전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326이 여기 326이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다른 거는 잡종지인데 326 전으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을 하고 했는데 여기 326 앞에 여기 보면 건물이 있죠. 근데 건물이 있는데 아까 건물이 매각에 포함이 됐죠. 예. 매각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농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신경 없이 어떻게 한다? 입찰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보게끔 되면은 저도 이걸 자세히 봤어요. 보면은 자 보실 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뭐 창고시설이나 현황원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의 김규철이 점유하고 있음. 목록 3에 대해 2012년 접수된 장목 면장의 회신서에 의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 농지이나 발급이 불가한 농지라고 해시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답 과수원 같은 지목이 경매로 진행되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담당 그 행정처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냐고 질의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줬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했고 여기 감정평가사가 회신에 의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인데 농지증이 어떤다? 안 해준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좋은 위치에 이것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롱면에다가 농지증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더니 해준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했어.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추천을 할 때만 해도 지금 한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몇백 건을 제가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다? 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거 해갖고 했더니 어떤다? 낙찰 받은 거야. 낙찰을 받았는데 진짜로 장목면에서 어떤다? 농지적을 안 해준다고. 자,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농지적을 안 해줬죠? 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안 해주는 게 맞죠.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사실상 대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이걸로 해서 그다 반려증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려증 줘 안 줘? 그리고 미만급이야. 맞는 게 틀리는 거야. 굉장히 잘못된 아니, 내가 자세히 봤더니 장목면에서도 얘기할 건덕지가 있더라고. 뭐라 하면은 여기에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농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농지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잡종지에 있는 건물로 번지수가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는데 주소를 보게끔 되면 여기 335, 325에 35번지수의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현황은 이 집이 실질적으로는 326번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여기 가운데 325-12 네. 있죠. 네. 이건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국유지입니다. 이거를 안 해준다고 했길래 할 수 없이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못 해준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다? 행정심판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죠. 행정심판 청구서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이렇게 났습니다. 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사실상 대지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반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을 집어넣는데 뭐라고 여기서 행정심판이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담당 공무원의 말이 맞아서 이건 실질적으로 전이기 때문에 그 농지증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이 내려졌어요. 나는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번지수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그 건물이 그 땅에 있으니까 그럼 담당 공무원은 건축 준공을 내줬으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 그쪽 번지에서 그쪽 번지로 준공을 내줘야지 왜 이쪽 번지로 준공을 내줬냐 이런 얘기야. 그게 담당자가 잘못한 거야 똑바로 한 거야. 담당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그리고 만약에 이놈이 앞에 있는 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측량을 해보지 않고 옆에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왜 허가 받은 땅에다가 집을 안 짓고 다른 땅에다 집을 지었냐? 그거 어떻게 한다? 옮겨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농지에 있는 쪽에 집을 허물기로 하면 거기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새로 옮겨서 하는 걸로 새로 신청해라.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합법적인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사실상 대주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어떤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라. 이러고 했어요. 그 농취증을 받았습니다.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제가 끝까지 놔둬서 아니면 뭐 이게 해준다고 다시 행정심판을 지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든지 해서 안 되면 1심, 2심까지 가겠지만은 농취증을 발급받았죠. 받았으니까 내가 더 도와줄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끝이 났어. 그냥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1년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대로 건물을 좀 짓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입도하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 있던 지부를 허물어 버렸더라고요. 내가 먼저 이거 왜 허물어 버렸냐? 그랬더니 원상복구 조건으로 그 받았으니까 그것이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낙찰 받자마자 잔금 내고서 바로 허물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가슴을 쳤어요. 참 그렇구나. 나하고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일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첫 번째 그쵸. 아시죠? 여기 이게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오른쪽 여기에 이쪽에 이쪽에 여기에 보면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근데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도로로 끊어놨어요. 이렇게 도로로 끊어놨고 여기 빌라지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딱 만들어져 있어요. 도면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이 요 입구에 한 3, 4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3, 4m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학교 용지로 돼 있어. 국유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쪽으로 진입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한다?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까지가 국어라고 그랬죠. 네. 국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있는 국어는 우리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불화를 신청하면 이거를 국유지를 우리가 불화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불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집이 안 쳐져 있는 땅이니까 신청을 하게끔 되면 이거를 허물어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을 만들어 놓는 순간 주위 토지 통행권도 인정이 안 되고 이 국어를 네. 분할을 할 수가 없게 내가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다. 내가 보기에는 뭐 4억짜리를 2억 주고 사게 싸게 산 것도 있는데 여기서 4억짜리가 2억 주고 싸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은 무슨 권한이 중요하다 했죠? 사용의 권한을 해갖고 여기에 열림집을 짓고 주택을 지어서 이쪽으로 사용하려고 이 건물 허물은 안 되는 거거든. 그거 허물는 거 내가 가서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분이 제가 부산에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그 낙찰 받았으면은 그 당시에 제가 그 낙찰 받는 거를 6개월 동안 하면서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모르는데 신문 광고를 내고 추천 물건이니까 특수경매 물건을 골라준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한 3년 만에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낙찰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더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행정소송만 이기고 나니까 그냥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와서 그럼 이거 행정소송 이겨서 이렇게 됐으니까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걸 왜 안 물어봤고 그냥 자기 맘대로 허물어 놓고 했는 걸 보고 내가 속으로 참
되고 나중에 여기에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써갖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안 내주는데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도 강화도. 거제도하고 강화도. 거제도 강화도요. 거제도 강화도. 아, 우리 거제도에서는요, 이 건축 사회에 거제도는 현황도로가 절대 안 해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그 작년에 그 평택에 땅을 하나 낙찰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앞집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저기 뭐야 집 땅은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평택 건축사한테 얘기했더니 아 이거는 뭐 해주겠네 하고 자신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2개월 만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교수님 도저히 안 되네. 그 담당 여자애가 있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이거 건축허가 받은 거 포기하고 허가를 뭐 하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계약금 받은 거를 200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500만 원 주고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200만 원을 저기 뭐야 받은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200만 원 저기 반납하고 나 이거 포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건축 사무부 그랬지 얘기했죠. 200만 원 어디로 보냈니? 니가 그러길래 내가 이게 어디 있어? 허가를 못 받았으면 그냥 자기가 못 받는 거지. 그걸 또 200만 원 돌려주는 게 어딨냐? 그럼 그냥 써라. 하고서는 이제 나하고 이게 법무사고 할까 그걸 할까 하고 해다가 나하고 같이 있는 그 협상하는 변호사한테 내가 연락을 했지. 한번 만나자고.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됐는데 이거 주의토지 통행권 가지고 소송 좀 해줘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갖고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 소송을 해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갖고 우리 앞을 지나서 옆집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땅을 한 열 몇 평 정도 우리가 뺏기는 거거든. 도를 내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하여튼 그 핵심을 잡은 게 아니구만. 우리 땅 다 뜯어먹고 그 앞에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다? 주의토지 통과를 해주는 걸로 어떤다?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교수님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래갖고 내가 그 했다는데 결국은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팔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건축허가 안 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려면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까지 같이 팔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당연히 그 현황도로가 있고 그 현황도로를 이어서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건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어떤다?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기 저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안 해주게끔 되면 우리는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전에 행정심판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집어넣었었는데 자꾸 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제가 한 분을 이제 좀 적당한 분을 선임을 해갖고 해야 될 것은 제가 쭉 설명해 주다 보니까 제 설명 쭉 듣다 보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계약만 한번 제가 소송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했더니 이번에도 그 뒤로 해서 그렇게 있게끔 또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줄 때는 우리는 거기서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주먹질할 수도 없고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법의 논리를 아는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건데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법무사를 내세워서 법을 해서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먼저 그 유정수 법무사 아시나? 그 유정수 법무사하고 저하고 1년이면 소송을 한 100여 건을 하는데 와. 그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같이 사서 응대를 해도 그 법무사하고 나하고 둘이 합쳐서 서로 의논해갖고 준비서면하고 답변서 만들면 지금 99%가 이겼어요. 우리 지금 뭐 박성원 씨 것도 보면 거기에 있는 것도 그 농취증을 안 해주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갖고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해갖고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화성인가 어디에 공원 변호사가 답변을 했고 그 답변서에 보게끔 되면은 먼저 한 1년 전에도 낙찰을 받았는데 농취증을 안 해서 이겼어. 그것까지 제출했더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유정수 법무사가 나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재판에서 딱 집어넣고서 그걸 어떻게 이번에 뒤집어 엎어서 낙찰 농취증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같으더라도 무조건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된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여튼 간에 그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은 것 자체는 조금 좀 그 불만, 저로서는 불만이에요.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이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 그냥 농취증 해주라고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었던 거. 우리 저기 뭐야 이 사장 우리 그 부여에 농업법인으로 낙찰 받은 거 그걸 이제 내가 그 저기 어디야 그 세종시의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물어봤더니 가재가 개편 들어간다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낙찰을 사고 나면은 분할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제외되는데 법인이 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갖고 어떻게 된다? 불허가를 해준 것을 그 저기 뭐야 그 세종시 담당이 그쪽 표를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볼까 그랬더니 우리 쪽 인치가 또 더 좋은 방법을 해결해 놨기 때문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응?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그 행정소송은 취하 안 했어요. 앞에 취한 안 하고 일단은 그대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부산에 계신 분이 한 분이 당진에 있는 그 공장 용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가서 보면은 진입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진입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는데 개인 땅이야.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가 돼서 허가가 취소됐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목이 뭘로 바뀌었죠? 도로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러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사유승낙을 해줬다는 얘기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나서 도로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땅의 땅 주인이 허가를 새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된다? 그 땅을 다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도로대장 올라가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제가 토목설계 사무실 갔더니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또 낙찰을 받으신 분이 저한테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내일 해야 될 일이 무슨 얘기냐면은
공진시 지적과에다가 몇 번지가 토지 대장을 띄워봤더니 옛날에는 몇 번지에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는데 몇 월 며칠 날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 왜 이것이 도로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지적과에다 하나를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건축과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여기 도로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그 사용 승낙을, 그러니까 이종 근생을 지었다가 허가가 취소됐는데, 여기 허가를 내줬을 때에 도로 사용 승낙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도로 사용 승낙 들어갔을 때에 이 도로 대장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거를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오면은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슬픈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나는 전부 다 안 해주는 것만 같아. 해주는 사람은 안 오잖아. 그렇죠. 그 사람 안 오잖아.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탁탁 탔다가 인터넷으로 찾아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밖에 물론 제가 이 경매를 고를 때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나도 또 먹고 살고 있는지는 몰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먹고 사는 거예요. 법대로 다 동등하게 다 해줄 것 같으면 변호사가 왜 필요해?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보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 여기 그 저기 뭐야, 행정심판에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제기한 거, 그다음에 행정심판할 때 사건을 분류해서 결론 내린 거를, 이거를 시간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고 한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전문을 제가 읽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토지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 이 건물이 어딨나? 국보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저기 뭐야 그 준일씨 저기 뭐야 여기에 그 마산 창원에 있는 한경진 경매학원 아세요? 잘못 들어봤는데. 그분이 행정 심판을 해가지고 승소한 걸 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지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파트 6 해갖고 영농여권 분리농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FTA에 의해서 농지법이 많이 바뀌게끔 되고 이 FTA에 의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자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전답 과손의 경우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데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지정하게끔 되면 거기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십시오.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농지를 사면 뭐를 줘야 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가 영농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를 농지를 샀을 때는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근데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애초 처음서부터 농사를 안 져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농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또는 영농계획서를 낸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현황이 돼 있다고 해도 농사를 안 져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그 평군 설악면 해곡리에 요 농지가 전으로 돼 있죠. 이것이 218평이 1억 500에 시작이 됐으면 평당 약 한 50여만 원꼴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500까지 떨어져서 지금 4,600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10명이 낙찰받은 거죠. 그럼 여기 농지인데 이것이 반드시 그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을 하라고 했죠. 요 땅입니다. 여기 땅. 요것이 농지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서 보면 이 땅이 한 필지인데 여기가 이렇게 제방으로 쌓여 있어서 이 땅하고는 어떤다? 높이가 차이가 집니다. 높이가 차이가 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이 노란 색깔을 칠한 게 현황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 거예요. 지적도상 도로는 없고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건축물이 이 땅에 어떤가? 걸쳐.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여기가 축대가 쌓여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은데 필지는 한 필지가 있고 거기에 한 필지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고 집을 짓는 것 자체도 진입도로가 없이 현황도로만 있다 이럽니다. 이거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노래에 따라서 나누는 자, 항공사진 보면은 동도로를 이용해 집이 지어진 쪽도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면 이런 도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을 안길이라 그래요.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지적도상과 관계없이 옛날서부터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마을 안길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전답 과수원에 옛날에 도로를 쓰지 않고 있고 내가 처음으로 집을 지어서 도로를 만들겠다면 반드시 사용구닥서 인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현황도로를 써서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를 쓰고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오랫동안 쓰고 있던 도로는 뭐라고 하면 마을 안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할 수 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면 이 현황도로 있잖아. 근데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축대가 쌓여있죠. 오른쪽에 여기에 보면 축대가 쌓여서 위에 있는 땅인데 여기 밑에는 이렇게 있어도 여기 뭐야?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법 건축물 때문에 뭘 또 안 해줘? 농지증 안 해주고 농지증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농지증은 어떤 조건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제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어떤 조건으로 건축을 한다 그랬죠? 마을 안길로. 마을 안길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지 못했어요. 누군지 몰라도 먼저 가격을 더 이상 질러버렸잖아요. 우리는 최저 가격에서 몇백만 원 더 쓰고 들어갔는데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와서 낙찰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낙찰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그거는 농지증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지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은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아무것도 문제 여기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땅이잖아요. 땅. 도로는 없잖아요. 이 땅은 도로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국어로 돼 있었는데 이 국어도 여기는 도로가 돼 있고 이쪽으로 여기까지 여기는 도로가 돼 있는데 이 땅에는 도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진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현황도로가 여기도 국어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보면 지금 국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국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으려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국어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는데 국어인데 물이 흐르거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현황으로 되어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보면 여기 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의 있는 집 있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영농요건을 분리농지다 보니까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땅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도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최 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거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 신고만이라 그랬죠.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허가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심의 없이 무슨 심의? 건축심. 무슨 또 건축심의 넣지? 네? 허가는 도장을 받아야 돼. 아니,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와 신고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야. 심의를 받냐 안 받냐 차이죠. 그 무슨 심의? 농지전용 심의죠. 아니 이걸 보면 잡으십시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뭘 보냐면은 이런 것을 농지를 전용받았을 때 주변의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심의조사를 하는 것은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신고는 주변의 농사를 이런 것을 전용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어떤다? 법제 맞으면 막바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신고고 허가는 협의,
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협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 무슨 협의? 그 땅에 농지를 전용한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다른 목적으로 쓸 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농지 우리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농지 전용은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협의를 해야 되고 신고는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지 협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뿐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농지 전용이나 신고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법이나 신고나 똑같아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농 계획서를 없이 이 땅을 농지를 낙찰을 받아도 농사를 안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같이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그냥 원상복구 하라 소리 없이 그냥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 땅은 엄청 좋은 땅이네.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제가 낙찰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 낙찰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먼저 가격으로 지금 49%로 낙찰 받아도 돈이 되는 땅인데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찰은 못 받았지만은 상당히 우리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집을 짓기가 좋게끔 돼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동네고. 거의 저기 가본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이 농지법에 대한 강의가 끝이 나고 이제 다음 달에는 역대 부동산 정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실수한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되게끔 되는데 저녁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실수한 부동산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책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저녁에는 먼저 번에 도로 강의를 마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못했던 거를 다음 주에 마저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5월 달에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정규 과정을 5월 달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6월 달서부터는 제가 여기 이게 강의장에 와서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제가 이 책을 8권 가지고 따로 녹화를 해서 제목을 특수경매와 토지개발 이종실과 30분씩 공부하기 해가지고 30분짜리를 녹화를 해서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올릴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5월 달까지는 마저 여기서 하고 6월 달서부터는 그 강의실에서는 못 뵙고 동영상으로만 뵙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대면은 언제 해요? 그것은 아무 때든지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분이 너 좀 몇 시에 와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학원생들하고는 뭐 있어요? 학원생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은 한 달에 2번씩 지금 그 토요일 날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언제 한번 같이 모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가 스타리아 산다 그랬죠. 그게 구인수로 신청을 해놨거든요. 구인수로 신청해놨는데 원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그 차를 가지고 우리 그 현장 답사를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땅을 보고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정할 때. 동영상 이렇게 이 강의가 아니라 추천 물건 하든지 어떤 경매로 나온 물건을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검토하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알아보냐 하는 것을 그거를 해서 제가 스타리가 나오면은 그 차를 타고 9인승이기 때문에 한 6명 정도만 그러니까 6명 정도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를 현장 답사를 가는 걸로 만들고 정규 강의는 이종실과 30분씩 저기 공부하기 특수경매 토지개발 경매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동영상으로만 할 겁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